윤정희 씨 맞죠? 예전에 우리 은행 지점장이셨던.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계산대 위에 올려진 우유팩을 쥔 채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그 남자는 계속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그때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선명했죠.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네요. 그 말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이요. 물품은 이걸로 다신가요?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빨리 계산을 끝내고 싶었죠. 아, 네. 그런데 정말 그때 지점장님한테 얼마나 깨졌는지 아세요?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그는 웃었어요. 정말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겐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32,500원입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죠.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요즘도 은행 사람들 자주 보는데 다들 명퇴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른 금융사로 잘 옮겼는데 지점장님은 어쩌다가 여기를. 영수증 필요하세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제야 그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건넸어요. 아, 아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이미 다음 손님의 물건을 찍고 있었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이 왔어요. 그 다음 손님도 왔죠.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바코드 찍고 가격 부르고 결제 받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 예전에 우리 은행 지점장이셨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저는 그를 기억했어요. 김태준. 2012년쯤 신입으로 들어와서 제 지점에 배치됐던 직원이었죠. 처음엔 일을 못해서 제가 몇 번이나 혼냈었어요. 몇 년 뒤엔 제법 괜찮은 직원이 됐었고요.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정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옆에서 일하던 미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미자 언니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려줬죠. 조금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다시 계산대 앞에 섰어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얼마나 초라했는지요. 오후 6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근무복을 벗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11월의 바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꾹 참았죠.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일했어요. 은행에서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갔죠. 여자로서 관리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제 명함이, 제 직함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2019년 명예퇴직 권고가 들어왔어요. 윤 지점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좀 쉬는 것도 괜찮겠네. 당신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잖아.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모두들 웃으며 인사했죠.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신기했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공허했달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결혼 비용, 남편 약값, 집 수리비. 저는 밤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전단지를 봤죠.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60세 이하. 저는 이미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트 구인 공고를 봤어요. 계산원 모집 연령 무관. 저는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합격했어요. 마트 계산원으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오늘이었죠. 오늘 김태준을 만났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 거야?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야 하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눈물을 다 닦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씻고 밥 먹어.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다녀왔어.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얼마나 무너졌는지를요.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필요가 없었죠.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남편에게 물으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담았죠.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허겁지겁 나갔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밥상을 차릴 수 있다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틀었죠. 요즘 인기 있다는 드라마였어요. 예전에는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한 끼를 때우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죠.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고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죠. 저는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여유로운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멍해졌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그래, 푹 쉬어. 당신 평생 고생했잖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쉬었다는 말이 맞나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부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승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 잘 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성취감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뭐가 있었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30년을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서류를 검토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하면 뿌듯했고 후배들을 가르치면 기뻤고 승진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뒤 옛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부장이었죠.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였어요. 지점장님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내년에 명퇴 대상이래요. 요즘 은행이 다 그렇잖아요. 지점장님은 그래도 일찍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힘들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행이라고 했죠. 정말 다행일까요? 저는 다행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일을 안 하니까 이상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불편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평생 일했잖아. 이제 좀 쉬어. 당신 자격 있어. 근데 난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요가 같은 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느끼는 이 공허함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봤죠.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가반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희입니다. 이름을 말하는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윤정희 지점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그냥 윤정희였죠. 요가를 시작했어요. 첫 수업에 갔더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편한 옷차림이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이세요? 저는 이미숙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윤정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고 우리는 따라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을 움직이고. 하지만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죠. 황급히 닦았지만 계속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세수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초조할까?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퇴직금이 들어 있었죠. 아직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냈고 남편 약값으로 매달 20만 원씩 나갔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계산해 봤어요. 이 속도라면 2년, 아니면 1년 반? 그 다음엔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정말로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6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청소, 식당, 마트, 간병.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멈췄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점장이었던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 보내주신 돈 잘 받았어. 고마워. 그래, 다행이다. 부족한 거 없지? 응,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그럼 엄마는 괜찮아.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병원비 좀 많이 나왔어. 검사를 몇 가지 더 했거든. 얼만데? 60만 원. 저는 놀랐어요. 예상보다 많았죠. 그렇게 많이 나왔어? 응, 미안해. 근데 건강이 중요하잖아. 남편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6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에서 빠지면 얼마나 남을까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입구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죠.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60세 이하 월 150만 원.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봤어요. 60세 이하. 저는 올해 64세였죠. 자격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문을 펼쳤어요. 9일란을 봤죠. 여러 광고가 있었어요. 마트 계산원 모집 연령 무관, 성실하신 분 환영. 연령 무관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광고를 오래 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종이를 꺼내 이력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경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죠. 전 은행 지점장이라고 쓸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이름 윤정희. 나이 64세. 경력 사무직 30년. 그게 전부였어요. 이력서를 봉투에 넣고 마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가서 제출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 평온했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4세의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저는 한숨을 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에게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마트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이력서가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망설였죠. 하지만 지갑을 열어봤어요. 카드와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계산원 모집 광고 보고 왔는데요. 카운터에 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말했죠. 아, 네. 잠시만요. 점장님 불러드릴게요. 몇 분 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주시겠어요?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점장은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손님 불만 들어오면 바로 교체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교체라는 단어가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봤어요. 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시급은 10,000원, 하루 8시간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합격이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내가 정말 마트 계산원이 되는구나. 윤정희 지점장이 이제는 계산원이 되는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동네 좀 돌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통장 정리를 했어요. 이번 달 나간 돈을 계산했죠. 아들 결혼 준비금 1,000만 원. 남편 병원비 60만 원. 집 수리비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합계가 1,240만 원이었어요. 저는 잔액을 봤습니다. 4천만 원 남짓 남아 있었죠. 이 속도라면 정말 1년 반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죠.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둘이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드디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했어.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일? 무슨 일? 마트 계산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해? 아직 돈도 있잖아. 여보, 이 속도로 쓰면 얼마 못 가.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하지만 계산원이라니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살아야지. 우리 둘 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준 근무복을 입었죠. 빨간색 조끼에 마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찰을 달았습니다. 윤정의 세 글자만 적혀 있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까지 나왔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알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트에 도착해 출근 체크를 했어요. 점장이 저를 계산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옆에 미자 씨가 도와드릴 거예요. 옆 계산대에 계신 분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박미자라고 해요. 반가워요. 윤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자 씨는 저보다 1살 많아 보였어요. 편안한 인상이었죠. 처음엔 다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렇게 일이 시작됐어요. 바코드를 찍는 법, 결제를 받는 법, 봉투에 담는 법. 하나하나 배웠죠.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해요. 급한데. 한 손님이 짜증을 냈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 서둘렀죠. 그러다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자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밥 먹으러 가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간단한 백반이었죠.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사무직이요. 은행에서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일이 많이 낯설겠네요. 네, 좀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오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했죠. 다리가 아팠고 허리가 결렸습니다. 손가락도 뻐근했어요. 정희 씨, 조금만 더 힘내요. 곧 퇴근이에요. 미자 씨가 응원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퇴근했어요.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응, 좀 힘들었어. 근데 할만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죠. 왜 그래? 왜 울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했죠.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은 항상 무거웠어요. 계산대 앞에 서면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끊임없이 왔죠.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하고 결제를 받고 봉투에 담고. 반복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4,500원입니다. 비싸네. 다른 데는 더 싼데. 손님이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였어요. 손님이 화를 내도 불평을 해도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녀가 영수증을 들이밀었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맞았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니라니까요. 다시 확인해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 정말 확인해봤는데 맞습니다. 점장 불러요. 당신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점장이 왔고 다시 확인했죠. 역시 계산은 맞았습니다. 손님, 계산이 정확합니다. 점장이 말했어요. 그제야 그 여자는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장이 저를 봤어요. 윤 씨, 손님 응대 좀 더 부드럽게 하세요. 손님이 화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죠. 미자 씨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저런 손님 많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은 쓰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직원들을 감싸줬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구나.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젊은 알바생들이 옆 테이블에서 떠들고 있었죠. 언니, 어제 클럽 갔는데 완전 재밌었어. 나도 다음엔 데려가줘.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었죠. 오후에는 무거운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쌀, 음료수 박스, 세제통. 손님들이 카트에 가득 담아왔죠. 아줌마, 이거 봉투에 담아줘요. 네. 저는 무거운 쌀 포대를 들어 봉투에 넣었어요. 허리가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은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죠. 빨리 좀 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서둘러 담았어요. 손님은 받아들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리는 부어올랐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죠. 허리를 펴려고 하니 찌릿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미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좀 힘들긴 하네.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미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 몸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이 저를 부축해 소파까지 데려갔어요.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죠. 이러지 말고 그만둬. 당신 몸 상하면 어떡해. 아냐, 괜찮아. 적응하면 돼.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온몸이 쑤셨거든요. 다리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펴고 허리를 돌렸죠. 그래도 아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예전에는 후배들이 존경하던 윤정희였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베개가 젖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어요. 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바코드 찍는 속도가 빨라졌고 실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점장이 말했어요. 윤 씨 일 잘하시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한 남자 손님이 술을 마신 채로 왔어요. 비틀거리며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죠. 계산해줘. 네, 13,000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 이게 13,000원이나 해? 말도 안 돼. 손님, 가격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가 손을 휘둘렀어요.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죠. 이 XX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죠. 점장이 달려왔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경찰부를 겁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윤 씨 괜찮아요? 미자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욕을 먹다니. 예전에는 직원들이 나를 존경했는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손님한테 욕을 먹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당장 그만둬. 이게 무슨 일이야? 아냐, 괜찮아. 그냥 그런 손님도 있는 거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이 왜 그런 걸 참아야 해? 남편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없잖아. 내가 참아야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근무복을 입는 것도, 계산대 앞에 서는 것도요. 몸도 적응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덜 아팠어요. 미자 언니와도 가까워졌죠. 정희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언니는 이제 말을 편하게 했어요. 저도 편하게 대답했고요. 언니가 정하세요. 전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먹자. 직원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일은 참 성실하게 하더라.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하네. 고마워요, 언니. 그래, 일은 배신 안 해. 성실하게 하면 인정받아.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정말로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었어요. 아가씨, 오늘도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똑같은 물건을 사셨죠. 우유, 식빵, 바나나. 계산해 주세요. 5,8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동전을 세는 게 힘들어 보였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 참 친절하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이 좋았어요. 누가 저를 아가씨라고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미자 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 할머니 정희 씨 좋아하시나 봐. 맨날 정희 씨 계산대로만 오시더라. 그래요? 응. 정희 씨가 친절하게 해드리잖아. 그 말이 뿌듯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요. 며칠 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왔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지훈이에요. 지훈이구나. 잘생겼네.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가 말했죠. 죄송해요. 애가 사람 보면 꼭 인사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의 바른 아이네요. 엄마는 고맙다는 듯이 웃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 지훈이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안녕. 안녕 지훈아. 그 작은 손길이 하루를 밝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 미자 언니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언니 이 일 하면서 좋은 것도 있네요. 그렇지? 처음엔 힘들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 맞아요. 오늘 귀여운 꼬마 봤어요. 지훈이? 그의 엄마랑 자주 와. 착한 애야.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시간이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손님이 특히 많았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가족이 왔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죠. 카트에 물건이 가득했어요. 계산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응? 그런가? 엄마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 가족을 다시 봤죠. 아, 맞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같은 동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람과 동정이 섞여 있었죠.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계산을 끝냈어요. 그 가족은 나갔고 저는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웃들이 알게 됐구나. 소문이 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정희 씨. 돌아보니 같은 동 이웃이었어요. 김 씨였죠. 아,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아까 우리 애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도 예전에 은행 다니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그녀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웃들이 다 알게 됐구나. 수군거릴 거야. 윤정희 씨 마트에서 일한대.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이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응.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냐,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제 옆에 앉았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아파트 이웃을 마트에서 만났어. 이제 다들 알겠지. 내가 마트에서 일한다는 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아줬죠.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해? 당신 떳떳하게 일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서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고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미자 언니가 말했어요. 정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처음보다 훨씬 좋아. 그래요? 응.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적응한 것 같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적응한 걸까요? 아직도 힘들었어요. 다리는 아팠고 허리도 쑤셨고 자존심도 가끔 무너졌죠. 하지만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언니, 저 이 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일이 날 살게 한다는 거요. 미자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만 있을 때는요,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죠. 근데 여기 와서 일하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 나도 그래.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아가씨 오늘도 수고하네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럼 덕분에 잘 지내지. 아가씨 얼굴 보러 오는 거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건네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는 천천히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일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것. 그게 일의 의미였죠.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가 저녁을? 응, 당신 힘들까봐 내가 해봤어. 맛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왜 그래? 갑자기. 그냥 고마워서.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깨달았어. 뭘? 일이 날 무너뜨린 게 아니라 되살려줬다는 거.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그래, 당신 요즘 표정 좋아. 처음보다 훨씬. 정말? 응.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을 통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64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윤정이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정희야, 당신 자랑스러워. 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이.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키스했어요. 나도 나 자랑스러워. 마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맞아. 난 잘하고 있어. 일은 날 살게 하는 거야.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응, 언니. 오늘따라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됐다. 오늘도 화이팅. 첫 손님이 왔어요.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일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일은 저를 되살린 거였죠. 2달째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익숙해졌죠. 계산대 앞에 서는 것도,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것도요. 일상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정희 씨, 오늘 급여 나왔어요. 점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160만 원.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퇴근했어요.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죠. 정말 내 돈이 맞나 싶어서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내 월급. 남편은 봉투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살림에 숨통이 트이겠네. 그래.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우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쯤 됐을 때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여보? 왜 그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뭐?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해. 저는 옷을 집어 입고 남편을 부축했어요.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죠. 가는 내내 남편은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조금만 참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남편을 데려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이 1년 같았죠. 새벽 4시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거예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남편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미안해. 당신 일하는데 짐만 되네.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남편은 힘없이 웃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간 입원했어요. 검사를 여러 가지 받았죠.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 혈액 검사. 일주일 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혈관 두 곳이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권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 적용해도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죠. 거기서 500만 원을 쓰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시술 받겠습니다. 남편은 시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잘 됐고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죠.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쉬셔야 해요. 회사는요? 최소 2달은 쉬셔야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게 그를 무너뜨렸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여보, 괜찮아. 쉬다가 다시 일하면 돼. 정희야, 미안해. 내가 병들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계속 자책했어요. 저는 그를 다독이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점장에게 말했어요. 점장님, 남편이 입원해서 그러는데 당분간 근무 시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 씨, 그러면 곤란한데요. 요즘 바빠서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돌봐야 해서. 병가를 길게 쓰시면 어려워요. 다른 사람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근무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계산대로 돌아왔어요. 미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언니, 나 어떡하지? 남편 돌봐야 하는데 일도 해야 하고. 힘들겠다. 근데 정희야, 너 건강도 챙겨야 해. 알아. 근데 돈이 필요해.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죠. 그날부터 정신없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출근했어요. 마트에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돌봤죠. 밤에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몸이 말이 아니었죠. 어느 날 계산대에서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아줌마 거스름돈이 잘못됐는데요. 손님이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확인했죠. 정말 10,000원을 더 줬었어요. 죄송합니다. 점장이 달려왔어요. 윤 씨 조심하셔야죠. 이러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점심시간 밥을 먹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정희야, 왜 울어? 미자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지. 근데 정희야, 무리하지 마.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일 안 하면 돈이 없어. 남편 약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야.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이 참 각박해.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서 남편 돌보고 또 일하고. 어느 날 저녁 집에 왔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죠. 여보, 저녁 먹었어? 아니. 왜? 준비해뒀잖아. 입맛이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무기력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말해봐. 정희야,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일도 못하고 당신한테 짐만 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처음 봤죠. 남편이 우는 걸요. 여보, 울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도 저를 꽉 안았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돈은 계속 줄어들고 남편은 회복이 더디고 나는 지쳐가고.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점장이 불렀어요. 윤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무실로 갔어요. 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 요즘 실수가 잦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손님 불만이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계산대로 돌아가는데 미자 언니가 속삭였어요. 정희야, 점장이 뭐래? 실수 조심하래. 그럴 줄 알았어. 정희야, 정신 차려. 일자리 잃으면 더 힘들어. 알아, 언니. 고마워. 그날 하루는 정말 조심했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했죠.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죠. 정희야.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이러지 말고 그만둬. 제발. 안 돼. 우리 돈 필요해.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던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링거를 맡고 있을 때 제가 중얼거렸던 말이요. 내가 다시 일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이 저를 살게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살아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돈도 필요했고 남편도 돌봐야 했고 저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찌든 얼굴이 보였죠. 눈밑이 까맣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나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윤정이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죠. 손님이 많지 않은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버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죠. 김태준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를 알아보고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세상 참 모를 일이네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만나다니. 저는 표정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일부러 그랬죠. 김태준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지난번에 실례했습니다. 물품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우유, 라면, 과일.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움직였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김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을 계속했죠. 47,000원입니다. 지점장님 아니 윤정혜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과는 됐습니다. 다음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뒤에 손님은 없었지만 그냥 그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김태준은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그를 다시 봤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죠. 지난달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이었어요. 김태준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죠. 지점장님한테 그런 말 했을 때도 저는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를 봤어요. 회사에서 나온 뒤에 한 달 넘게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면접 볼 때마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지점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 해서.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태준은 결제를 마치고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산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았죠.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사과의 표시예요. 이건 뭔가요? 그냥 편지 한 통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봉투였죠. 정희야, 뭐야 그거? 미자 언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손님이 준 건데. 열어봐.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죠.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윤정희 지점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은 정말 경솔하고 무례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13년 여름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대출이 꼬였던 일이요. 그때 저는 정말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이 저를 감싸주셨죠. 본부에 보고할 때도 제 잘못을 최소화해서 말씀하셨고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항상 직원들을 챙기셨어요. 야근할 때 저녁을 사주시고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면 조용히 격려해 주셨죠. 후배들한테 일을 가르칠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마트에서 일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변명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도 알아요.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지점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건강하세요. 김태준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무슨 내용인데? 미자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언니도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세상에 정희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울었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걸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마트 계산원이 되면서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했어요. 지점장이었던 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달랐어요. 제가 지점장으로 보낸 시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거였죠.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가르쳤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언니, 저 오늘 뭔가 풀린 것 같아요. 응? 마음에 맺혀 있던 게요.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미자 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다. 정희야,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언니. 그날 오후 일하는 내내 마음이 가벼웠어요.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표정이 좋네. 응,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읽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야. 정희야, 나도 당신 자랑스러워.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저도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넣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거였죠. 김태준을 용서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의미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트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햇살도 따뜻해졌죠. 남편은 많이 회복됐어요.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건강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정희야, 이제 회사 다니니까 내가 돈 벌어. 당신은 그만둬도 돼.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좀 더 하고 싶어. 왜? 힘든데. 응. 힘들긴 해. 근데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온몸이 너무 무거웠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손가락 관절도 부어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많이 아파? 병원 가볼까? 아니야. 그냥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출근해서 계산대에 서 있는 것도 힘들었죠. 정희야,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미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요즘 좀 피곤해. 병원 가봐. 무리하지 말고. 그날 퇴근 후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과로예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의사의 말이 명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마트 그만둘까 봐.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그래,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제 그만둬. 근데 아쉬워. 뭐가? 일하는 게. 사람들 만나는 게.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다른 걸 찾아보자. 몸은 덜 힘들면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일. 그런 게 있을까? 찾아보면 있을 거야. 다음 날 점장에게 말했어요. 점장님, 건강 문제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점장은 아쉬워했어요. 윤 씨 일 잘하셨는데. 아쉽네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미자 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죠. 정희야, 너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자주 놀러와. 알았지? 네, 언니. 우리는 포옹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제 마트 생활이 끝났습니다.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몇 달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단단해졌달까요? 마트를 나서는데 뒤돌아봤어요. 그 계산대, 그 형광등, 그 냄새. 모든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았죠. 집으로 걸어가는데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그 생각을 하는데 동네 도서관이 보였어요. 예전에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죠. 문득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책 냄새가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걸어 다니며 책들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네, 편하게 보세요. 혹시 자원봉사 관심 있으세요?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자원봉사요? 네.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주고 어르신들 책 읽어드리는 일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신청서를 받아 작성했어요.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죠. 일주일 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첫날 책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몸은 편했고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아가씨, 책 좀 찾아주시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어떤 책 찾으세요? 시집이요. 윤동주 시인 거.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시 코너로 갔어요. 책을 찾아드렸죠.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 참 친절하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트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죠. 아가씨, 오늘도 반가워요. 사람을 대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몇 주 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거였죠. 오늘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어요. 어르신들은 눈을 감고 들으셨죠. 누군가는 미소 지으셨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책을 다 읽고 나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 들었어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였어. 정말로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은행에서 일할 때도, 지금 도서관에서 봉사할 때도요. 중요한 건 돈이나 직함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일의 진짜 의미였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도 저를 꽉 안아줬죠.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뭔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남편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당신답네.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보니 봄밤이 고요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김태준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제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다른 모양으로 변한 거였죠. 은행 지점장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그리고 이제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직함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돕는 일. 그게 바로 저 윤정희였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태준이었어요. 지점장님. 그가 놀라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찾으러 오셨어요? 아, 네. 취업 관련 책 좀 보려고요. 여기서 일하세요? 봉사하고 있어요. 마트는 그만뒀어요. 그렇구나. 근데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죠. 저기 취업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점장님도 건강하세요. 그는 인사하고 책을 보러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그날 오후 창가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책등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거칠고 나이든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고 지금은 책을 정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있었어요. 저는 책을 책꽂이에 꽂으면서 속삭였어요. 윤정이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롱당했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도 있구나. 무너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봄날의 저녁은 아름다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밖에 있어? 당신 기다렸지. 오늘 같이 산책할까 했어.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요.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응.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 나도.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64세의 윤정희. 한때는 은행 지점장이었고 마트 계산원이었고 이제는 도서관 자원봉사자인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힘들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은 저를 살게 했고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했고 시간은 저를 치유했으니까요. 봄날의 저녁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이에요. 제 지난 시간을 쓸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가자. 집에 가서 차 마시자. 응.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봄날의 거리를 함께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